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주요 뉴스 알려드리겠는데요. 민주당이죠. 여권의 대선 주자가 지난 총선에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니까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때문에 지금 재검표에 들어가는데 혹시나 뒤집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대박 사건입니다. 대선 물건을 가는 것이고 이 정권도 치명상을 입게 될 텐데 한번 기대해 보시겠고요. 또 북한에서 김일성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백두산 미령, 그 미령 관리자가 피살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정말 패닉 상태에 들어가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문제, 정말 심각한데 대한민국 여성들 몇 명에게 제가 알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 김씨 일가의 성지 중에 성지로 손꼽히는 일명 백두산 미령을 관리하는 사회안전성 분주소,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찰 지구대장이 실종 후에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분노한 민심이 체제 보안기구에 대한 공격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양강도 삼지연시 사회안전성 산하 백두산 미령 분주소 소장이 실종 5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며 타살로 확인되었지만 당국은 필사적으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양강도 현지 소식통은 백두산 미령 분주 소장 김모 소자가 이달 초 실종 5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라며 김 소자는 시 안전부에서 소집한 분주 소장급 단위 책임자 회의 참석자 직을 나섰다가 귀가를 하지 않았고 5일 만에 이렇게 발견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일의 생가라고 주장하는 백두산 미령은 이른바 백두혈통의 성지로 북한에서도 특별 관리하는 지역인데요. 미령이 있는 삼지연시는 첩첩산중에 있는 오지 중에 오지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 당국의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이 진행되면서 크게 발전한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이번에 살해된 김모 소자는 시 안전부 감찰과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3월 백두 미령 분주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승승장구하던 인물인데요. 당국은 김 소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발표했지만 소식통은 이번 사건은 사회안전부에 앙심을 품은 주민들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현재 안전부가 주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경제난과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안전부 등 공안기관의 주민 탄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뒷돈만 챙기던 자들이 이제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담배 한 곽이라도 뜯어내려 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씨 정권의 실정과 부정부패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이제는 국가 공권력에 저항하는 수준까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두산 바로 아래에 있는 삼지연입니다. 삼지연시, 여기가 백두산 미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곳인데 백두산 미령은 과거 김일성이 항일 투쟁을 하던 비밀 부대다, 그 영지다 라고 하는 곳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이 비밀 영지에서 김정일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는 김정일은 러시아의 하바롭스크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북한은 김정일은 이 백두산 미령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가계를 백두혈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정일이가 여기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의 정통성을 지켜줄 수 있는 이 백두산 미령이 있는 이 백두혈통을 강조할 수 있는 이 삼지연시를 완전히 관광지로 가꾸었어요. 내륙 중에 내륙입니다. 무역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백두산하고도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백두산 관광의 교두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곳인데 그런데 여기를 아주 근사한 도시로 꾸몄어요. 보시다시피 도시 중간에 호텔과 높은 빌딩들을 세팅을 하고 그 주변으로 또 조금 저층의 이런 연립주택 그리고 정말 스위스처럼 생긴 이런 낮은 주택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붕 생긴 것도 보니까 스위스처럼 유럽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김정은이가 스위스 유학했던 그 기분을 살려서 만들었겠죠. 그리고 여기 스위스에 호수 많지 않습니까? 여기 인공호수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많은 돈을 투자했던 삼지연, 그리고 이 삼지연에 있는 이 백두산 미령은 북한에서 아주 우수한 학교의 여대생, 졸업한 여대생 중에서 미모 순서로 선발해가지고 여기에 안내원으로 보낸다는 정도로 이 백두산 미령은 대단한 곳인데, 자, 그러면 이 삼지연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 지방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주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백두산 미령을 관리하는 분주소장 같은 경우는 우리로 치면 굉장히 이 경찰 중에서도 아주 승진 코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이 사람이 피살됐다. 자, 그러면 누가 했냐? 주민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수탈을 못 이겨서 도저히 이제는 자의 수탈에 참을 수가 없어서 죽여버렸다는 것인데, 그걸 당국에서는 은폐하고 있어요. 아니다, 자살했다. 왜? 이런 삼지연이라고 하는 혜택받은 도시에서조차 주민들이 분노로 이 공안통치기구의 장을 살해했다라고 할 정도라면은 다른 지역에 가면 어떻겠냐? 라는 그런 그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는 아니야, 자살했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이 피살시켰다 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북한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곳에조차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마어마한 수탈을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조차도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폭발하는 현재의 북한. 도대체 여기도 이러면 다른 곳은 어떨까? 참고로 이 삼지연에서 회동을 하면서 조영원이하고 같이 회동을 하면서 그리고는 장성택을 제거를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며칠간에 계속 비가 올 것 같은데, 북한의 옥수수 비에 다 잠겨서 이번 가을 식량 큰일 났네요. 그런 상황에서 삼지연, 백두혈통의 상징 삼지연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북한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성단체의 탈을 쓰고 여성인권 신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하고 있는 국내 여성단체들, 잘 새겨들어야 할 뉴스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점령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카불 점령 직후부터 점령지 전역에서 12살부터 45살까지의 여성들의 명단을 작성 중이며, 이들을 강제로 징집해 이번 전쟁에 기여한 이슬람 전사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누어주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프랑스 24가 현지 시각 1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아프가니스탄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현재 탈레반 점령지에는 탈레반이 정한 규율에 따라 여성의 외출과 학업 등 모든 기본권이 제한됐다고 전하면서 12세 이상 45세 이하 미혼 여성 또는 과부들에 대한 인구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들은 이번 카불 점령에 기여한 전사들과 강제 결혼시킬 전리품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슬람은 여성 인권을 철저히 부정하고 여성을 출산의 수단과 남성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종교로 평가되는데요. 과거 IS도 성전에서 죽으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라며 병사들을 가르쳤을 만큼 이슬람에서 여성은 철저하게 남성의 소유물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세계 여성단체들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후 약 20여 년간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국제사회에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도주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지키겠다며 카불에 남았던 아프간 최초이자 마지막 여성 교육부 장관 랑기나 하미디는 15일 BBC와의 전화 인터뷰 이후에 탈레반 측에 체포되어 현재는 생사가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번 사례는 과거 베트남, 이라크, 필리핀 등 미군이 철수한 직후 대규모 전쟁 범죄가 발생했던 광기의 시대에 여성 인권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지금 반미 피켓을 들고 양키 고홈을 외치고 있는 여성단체와 좌파단체들, 당신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미군이 없어지면 어떤 꼴이 되는지 똑똑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정말 큰일 났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몇 년 전에 IS가 준동할 때 그 IS에 가면 여성들 그냥 준다. 그리고 전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천국에서 72명의 수천여를 선물로 받게 된다. 상으로 받게 된다. 이런 그 이야기에 매료돼서 IS에 참전하는, 투신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라는 보도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카불을 점령하면 이제 이 정부군 쪽에 있던 자들 중에서 12살 그리고 45살까지 여자, 이제 이 결혼을 안 한 여자들이죠. 그 다 징집해서 니들은 다 나눠줄게. 자, 그러니까 달려가자. 해서 달려온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징집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보내기 위해서 징집이 아니고 징집 다 끌어와서 나눠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야, 여성 인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프가니스탄은 과거 탈레반이 집권하고 있을 때 여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얼굴은 정말 모든 것을 눈만 딱 드러내놓고 다 가려야 되는 것이고, 아파도 의사들이 여성들을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남성이 터치를 하게 되면 그 여성 태형을 받습니다. 여성 인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 아프가니스탄이었는데 20년 동안 그래도 이 여성교육부 장관이라는 이 부서를 만들어서 그 교육부 장관이 여성들도 교육받아야 된다. 나와라, 학교로 나와라. 여성들도 사회 참여해야 된다. 운전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람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전적으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아프가니스탄 뿐이었겠습니까? 과거 베트남이 멸망하고 북베트남으로 통일이 됐을 때 1975년부터 베트남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이공에 그리고 남베트남 지역에 어마어마한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집단 강간, 살인. 이제 이 오랫동안 억눌렸던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확 풀어버렸던 것이죠. 이라크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 미군이 점령하고 있던 곳은 그래도 미군들이 여성들까지도 해서 문화, 강좌, 교육 다 해줬는데 그렇지 않고 IS가 점령하고 있던 거 어땠습니까? 완전히 그냥 수단이었죠. 필리핀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이 떠나가고 그렇게 시위해서 양키 고홈 해서 미군 보내고 나니까 나라가 완전히 절단나면서 여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노리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성관광 많은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게 필리핀의 현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미 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마침 이 주한미군 철수가 희한하게도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니까 지금 경남에서조차도 들불처럼 주한미군 철수라는 피켓이 들여져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정말 북한하고 링크가 안 돼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한미군 철수가 되면 여러분들 안전하겠습니까? 정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 얼굴입니다. 이 얼굴 뭐 실망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이자 여당 내 대표적인 친중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에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이 오는 8월 23일 재검표를 통해 가려진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여러 지역구에서 이상한 표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지난 총선에 대한 신뢰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재검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현재 양산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양산시 을 선거 결과에 대한 재검표가 오는 8월 23일 울산지법에서 열린다고 4.15 선거 결과에 대한 검증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대표 민경욱 전 의원이 밝혔습니다. 민 전 의원은 김두관과 맞서 싸운 나동현 후보의 경남 양산 을구 재검표가 8월 23일 울산지법에서 실시된다 라면서 재검표 사실을 알렸는데요. 양산 지역 신문인 양산신문에 따르면 이번 재검표는 지난해 5월 나동현 전 후보가 울산지법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1년 3개월 만의 일입니다. 당시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나동현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29,694표를 얻어 당일 득표율 50.8%로 김두관 후보를 이겼지만 전국 각지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득표 1,160표, 즉 40.6%, 관내 득표 2,841표, 38.59%를 얻어 관내 득표 13,983표, 55.88%, 관내 득표 4,008표, 54.44%를 얻은 김두관 후보에게 총득표 42,695표 대 44,218표로 1,523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나동현 후보가 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양산시 을 지역구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발견된 통계 이상과 이상 투표 용지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표본 집단과 모 집단의 통계값이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과 달리 이번 선거는 모든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일정한 비율의 득표로 승리했으며 이런 지역구에서는 반드시 전체 투표 인원이 등록된 선거인 숫자보다 많거나 상식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가짜 투표용지들이 쏟아져 나와 부정선거 시비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재선 양산시장 출신으로 양산에
탄탄한 조직과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나동현 후보는 낙하산으로 내려온 김두관 후보를 상대로 4월 9일 발표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제외하면 모두 승리하며 낙승을 예상했었는데요. 과연 이번 재검표에서도 다른 지역구에서 발견된 가짜표들이 또 발견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두관 완전 친중 정치인이죠. 그리고 거의 공산사회주의자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2억 원 이상이면 이 재산을 상속을 할 수 없고 국가가 환수해야 된다라는 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즉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런 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딸은 중국 인민은행 서울지사에 근무하고 있고 도대체 무슨 인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실력인지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부지에 중국과 바이러스 연구소를 세우겠다. 아니 지금 우한 바이러스를 지금 양산에 또 세우겠단 말입니까? 이런 어이없는 짓거리를 하는 이 김두관. 그런데 저도 지난 선거를 지켜봤습니다만은 제가 양산이니까 우리 지역이니까 당연히 제가 이 선거 결과를 진행 과정에서도 계속 봤죠. 분명히 밤 12시, 새벽 1시까지는 나동현 후보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한 3,000표씩도 앞서고 하다가 자고 나니까 그냥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관외투표, 사전투표 그거 한 거 깨면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양산 을구 지역에 투표소가 한 50개 정도 되는데 그 50개 정도의 모든 투표소에서 당일 투표는, 즉 선거 당일 투표는 나동현 후보가 다 이겼는데 사전투표 용지를 깨면서 어떤 통에서는 8대2, 어떤 건 7대3 이런 식으로 막 터져 나오면서 김두관이 1,500표 차이로 역전시켜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뭔가 좀 의혹스럽다라는 게 지역 주민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좀 이상하다. 그래서 민경욱 지금 인천 연수구죠. 민경욱 후보가 전 의원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자, 이런 투표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다 해보셨겠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기계에서 쭉쭉 뽑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투표용지가. 그러면은 그 투표용지에서 일일로 쫙 뽑아져 나오는 이 투표용지 인쇄, 그럼 분명히 색깔도 하나, 아이보리 색깔에다가 그냥 까만색 선에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것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투표용지 아랫부분에 전혀 다른 그런 인쇄가 들어가 이중으로 겹쳐져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 해가지고 도장까지 그냥 인쇄가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QR코드를 덮어버렸어요. 이런 게 지금 또 유효로 처리됐다. 이런 투표용지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분명히 우리가 투표소에 가서 받는 그 인쇄 기계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유효 처리되는 상황.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장도 없어요, 여기. 관리관 상관인 도장도 없어요. 그리고 연수구 을 선거구라는 이름도 없고 땡땡땡 선거구 해가지고 민주당 후보에게 기표가 돼 있고 이런 상황.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또 흐릿하게 비례대표 의원 선거투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비례대표가 아닌데 지금 여기는 지역구 후보인데 비례대표 의원에서 이중으로 인쇄된 이런 투표용지. 이게 나오는데 이것도 황당하죠. 그리고 이런 거 한번 보시면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져 있습니다. 뭉개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여기는 QR코드인데 여기는 QR코드가 아니고 이렇게 사선으로 좀 찢는 그런 용지가 있고 또 여기 보시면 또 옆에 종이가 삐져나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현장에서 투표를 할 때 그 프린트기에서 나올 때 그 종이가 옆으로 삐져나와서 잘려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건 잘려져 나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대량으로 칼로 자르다가 실패한 이런 용지. 우리가 받는 그 기계에서 나오는 거 칼로 자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용지 다 의심스럽다. QR코드가 있고 QR코드가 없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민경욱 의원이 이걸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고 지금 이제 경남 양산에서도 김두관이 이 재검표를 법원에서 확실하게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확 뒤집어져서 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지난 4.15 총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결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지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그런 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막아낼 수도 없고
워낙 180석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 양산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